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약이 필요 없다입니다. 부제는 내 몸의 자연치유 니시의학입니다. 저자는 김진목님이시고요. 이분은 부산대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이셨고 현재 부산 힐마루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진목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니시의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의사인 본인이 40대 때 간염, 건선, 아토피 등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니시의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 니시의학의 권위자인 와다나베 쇼 박사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니시의학에 대한 사사를 받게 됩니다. 사사받는 와중에 본인이 앓던 만성 질환들도 모두 완치가 되자 니시의학이 말하는 식이요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국내에 들어와 니시의학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서연사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적으로 자연치유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질병을 약 대신 음식을 통해 치유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양대 거목으로 일컬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니시의학의 창시자이자 대체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일본의 니시 카츠조 선생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거선요법을 고안해낸 독일 태생의 의학 박사 막스 거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시의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거선요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자 소개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저자 본인이 의사임에도 만성질환에 무려 10년 넘게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이니 얼마나 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최상의 약을 복용했을 텐데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 현실인 거죠.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술들은 병을 찾아내고 환자를 양산해내는 데는 탁월할지 몰라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니시의학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건선이나 아토피도 쉽게 고쳐지는 질환이 아니지만 간염에 대한 면역까지 생겼다는 저자의 체험담은 니시의학이 말하는 식이요법의 효과가 참으로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니시의학의 정수를 살짝 맛볼 수 있는 4개의 장, 즉 1장 마음편과 2장 소식, 그리고 3장 영양, 마지막으로 4장 해독편 위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장을 충분히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음가짐의 기적. 니시 선생은 건강을 위한 조건으로 바른 정신을 강조했다. 정신이 건강하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진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덜란드 의사 베르하이트는 임종할 때 건강에 대한 숨은 비법이라고 하면서 700페이지에 달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족들이 그것을 열어보니 전부 백지이고 마지막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밥은 자기 양보다 약간 적게 먹어라.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보약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난무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간단한 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즉 과도한 음주나 흡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에 이상이 와도 사람들은 건전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타성에 젖어 끝내 몸을 망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질병은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풍요로운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의 힘은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마침내 건강을 되찾아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도록 한다. 마음을 건강과 치료에 집중하려면 치료를 위한 창조적인 시각화가 필요하다. 하루에 3번, 적어도 15분은 치료를 위한 시각화를 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건강해지고 있다 등의
자신만의 치료 선언문을 작성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해서 읽는다. NK세포와 웃음의 비밀, 우리말로는 자연살상세포라고 부르는 NK세포는 인체의 수많은 면역세포 중 하나다. 말 그대로 암세포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세포나 바이러스를 스스로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 웃음이 암 극복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NK세포가 웃을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오사카 대학 의대 이와세 박사팀은 웃음이 암과 같은 난치병의 치료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웃게 한 후 NK세포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NK세포의 활성도를 체크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줘 환자들을 웃게 만든 후 다시 혈액을 채취해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웃음이 유발되지 않는 교양 프로그램을 보게 한 후 NK세포의 활성도를 관찰했다. 두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웃은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가 약 3% 높아진 반면 교양 프로그램을 보고 웃지 않은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 수치는 2% 이상 낮아졌다. 사실 웃는 것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웃음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세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결론지었다. 웃음으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바이러스와 암세포에 대한 인체의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다. 즉 웃음이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빨리 낫게 하고 암의 예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테레사 효과란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는 호지킨시 림프암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돈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어떤 소녀를 보고는 별 동정심 없이 약간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잘 치유되어 무사히 퇴원했다는 소녀의 소식을 듣고는 일생을 통해 그처럼 기쁨을 느꼈던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희열을 느꼈으며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일 것이다. 자선사업을 통해 행복을 느끼면서 록펠러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암까지 극복할 수 있었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마더 테레사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에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심리과학지에 발표한 봉사활동과 건강 관계를 살핀 연구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한다. 결국 나누고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건강 장수의 비결 소식. 텍사스 주립대학 노인학과 유병팔 박사는 노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통 식사량을 40%까지 줄이는 경우 수명이 150%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식이 건강에 미치는 논문이 10,000편이 넘을 정도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단식을 하면 왜 건강해지고 만병이 치유될까? 옛날부터 왜 단식을 질병 치유의 방법으로 활용했을까? 코다 미치오 박사의 난치병 자연치유 단식요법을 보면 단식 중에는 심신활동의 에너지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체 내에 있는 근육이나 내장의 영양분을 구석구석에서 끄집어낸다. 그때 인체에 쌓여있는 여러 독소까지 함께 끌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깨끗이 청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축을 시작하여 위 확장이나 위 하수가 자연히 회복된다. 장관도 역시 수축되므로 장벽에 오래 붙어 있던 숙변이 점점 떨어져 나온다. 현대의학에서는 숙변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보통 단식 5일에서 7일경에는 검고 냄새가 지독하며 콜따르 같은 변기가 넘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이 숙변이 배출되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걸 경험한다. 매일 단식하는 효과. 아침 식사 폐지.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견해는 선입관이다. 오랫동안 실행하여 효과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침 식사 폐지 건강법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아침 식사가 유해한 이유는 저녁 식사 후 대부분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간 영양이 혈액 가운데 저장되어 아침에 활동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설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하는 등 소화기관이 휴식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무리하게 영양분을 섭취하면 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것이다.
깨어있는 동안에 활동하던 모든 인체기관은 잠자는 동안에 활동을 멈추면서 하루의 피로를 회복한다. 잠자는 동안 혈액은 각 조직 사이를 순환하면서 낮에 생긴 노폐물을 씻어내기 때문에 혈액에는 노폐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오전에는 신장이 100% 활동하며 혈액 속 노폐물을 오줌으로 배설한다. 그런데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위장에 혈액을 집중시켜 신장에 필요한 혈액을 순화시키지 못하여 혈액의 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 소변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침 식사를 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요 실험법이 있다. 혈액 중에 들어간 독소 화합물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언제 식사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니시 선생이 프랑스의 수울리에라는 약학자의 연구에서 힌트를 얻은 방법이다. 실험 결과 오줌에 함유된 독소의 양이 점심과 저녁 두 끼만 먹는 사람을 100%라고 한다면 아침과 저녁을 먹은 사람은 66%, 세 끼 다 먹는 사람은 75%, 그리고 오후 3시가 지나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은 127%였다. 즉 독소가 가장 많이 체외로 배출되는 1일 1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1일 2식이라도 점심보다는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는 아침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단기간에 단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아침에 위장 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혈액이나 림프액이 맑아지면서 치유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치유력이 약화된 부분을 강화하기 때문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니시 의학이 말하는 생채 소식,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하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류, 특히 비타민 A, C, E와 섬유질 등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는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C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간염 등의 치료에 유효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당뇨병, 담석증, 십이지장궤양, 대장염이나 개실염,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마찬가지이다. 채식의 유행으로 하루에 적어도 300g의 채소를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채소를 익혀 먹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300g이나 되는 양을 생으로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채소를 익혀 먹는 것이 좋은지 생채소 그대로 먹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니시 의학에서는 생채 소식을 강조한다. 생채 소식을 하면 피부가 맑고 고와지며 체력이 증가되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두뇌가 명석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했던 각종 난치병들이 쾌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하면서 생채 소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난치병을 앓는 사람이라면 니시의학 본연의 생채 소식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생채 소식은 배추, 시금치, 양배추, 무, 당근의 5가지 생채소를 갈아 건더기와 함께 죽 형태로 150g을 만들어서 매 식사 전에 먹는 것이다. 니시의학에서는 아침 식사 페이지에 1일 2식을 하므로 하루 300g의 생채 소식을 섭취한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는 잎채소로 태양의 전기를 받고 자라며 무와 당근은 뿌리채소로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다. 물론 이 5가지 채소가 아니더라도 잎채소 2-3가지와 뿌리채소 2-3가지를 섞어서 150g을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5가지 야채를 사시사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가 용이하다. 건강을 해치는 500식품, 현미에는 백미 외에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먹기 편하게 좋은 성분을 모두 깎아버리고 탄수화물 덩어리인 백미만 먹는다. 설탕도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사탕수수의 풍부한 영양성분을 버리고 단맛만 내는 정제당으로 만들어 먹는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밀가루의 95%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 수입한다. 생물을 몇 개월간 운송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리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도 뿌린다. 그러므로 밀가루 속에는 다양한 농약 성분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다. 소금은 원래 천일염으로 먹었다. 천일염은 염화나트륨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기 좋고 유통의 편리를 위해 정제염을 만들면서 염화나트륨 이외의 모든 성분들을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희게 만들려고 탈색제와 잘 엉기지 않게 하려고 제습제를 혼합하여 우리가 흔히 접하는 흰 소금을 만든 것이다. 염화나트륨인 흰 소금은 수분을 몸속에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있어서 고혈압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역시 대부분 서해 바다의 오염과 중국 황사로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흰 조미료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화학 조미료가 식욕부진,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을 초래하는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성장장애, 호르몬 이상, 바람작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조미료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에 많이 들어있다. 라면에는 당 지수를 높여 성인병과 비만을 초래하는 흰 밀가루뿐만 아니라 라면 한 개에 1일 필요한 양의 반 이상이나 되는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흰색의 쌀, 밀가루, 설탕, 소금, 조미료 등을 500식품이라고 하며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방에서 500식품을 당장 없애버리고 현미 잡곡, 우리밀 또는 통밀, 꿀이나 조청, 볶음소금, 자연 감미료로 채우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과일과 채소 갈아 마시기, 해독 주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건강 유지를 위해 많이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채소를 날 것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10%에 불과하다. 익히면 60% 정도이며 익혀서 갈면 90% 정도까지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소를 익혀 갈아 먹는 것이 좋다. 특히 황산화 성분으로 전립선암에 효과적인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익힐 경우 그 성분이 약 4배쯤 상승한다.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A 전구 물질 겸 항산화 성분이 있는 당근도 익힐 경우 활성이 상승한다. 양배추도 위암과 간암에 효과적인 인돌3 카비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산화력이 3배에서 5배 증가하지만 위궤양에 효과적인 비타민 C라는 성분은 열에 파괴된다. 브로콜리는 항암식품 중에서도 으뜸인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익혀도 파괴되지 않으며 흡수율 역시 좋아진다. 그러나 채소를 익히면 비타민 B와 C, 효소가 거의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일을 생으로 갈아서 섭취하면 비타민과 효소를 보충할 수 있다.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가 해독 주스라는 이름을 얻은 데는 우리 몸속의 대표적인 해독 장기인 간에서 독성 물질을 해독할 때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은 해독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4대 건강 원칙과 6대 운동 법칙. 니시 의학에서는 건강 이상의 직접적 요인을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숙변과 체액의 산성화 또는 알칼리화, 척추의 망곡, 혈액순환 장애, 비타민C 부족,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등으로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4대 건강 원칙과 6대 운동 법칙을 제시한다. 4대 건강 원칙은 영양의 균형, 피부 활동의 강화, 손발운동, 긍정적인 마음 갖기이며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약을 일체 쓰지 않고 식이요법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관장, 세장, 단식, 마금일 복용 등으로 숙변을 제거하고 척추를 곧게 펴주며 전신의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운동요법을 시행한다. 6대 운동 법칙은 평상사용, 경침사용, 붕어운동, 모관운동, 합장합척운동, 배복운동이다. 그 외에도 피부호흡을 활성화시켜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풍욕, 체액을 중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냉온욕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치료하는 요법이다. 두 원칙은 단순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 인체의 면역력을 회복시킨다. 그 결과 자연치유력이 강화되어 각종 난치병이 완치되거나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는 말기암,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 간질환 같은 환자가 치유된 사례도 적지 않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